결핍은 분명 행복의 근적이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옷, 음식, 집, 사랑, 교육, 건강, 가족, 공동체, 친구, 일, 인생의 목표 달성 등은 필수적이다. 이런 필수적인 욕구를 모두 추구할 경우에는 탐욕이 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인가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욕심의 메커니즘이다. 욕심을 억제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그러나 억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금세 다른 욕심이 생겨난다. 너무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돈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보통 괴로움은 소유와 비소유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고통을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괴로워질 수 있다. 재산이 없거나 있거나 또는 과거나 미래 때문에 또는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신념이 있거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마음의 고통은 불편함의 원인을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당신은 고통을 과도하게 키울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도 있다. 모욕을 느끼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조선일보에 투고할 수도 있고 청와대에 하소연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스스로 화를 돋우어 자살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인간종의 오생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통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당신 마음속이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유태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가난은 시 속에서는 아름답지만 집 속에서는 미움이다. 설교에서는 깨끗한 것으로 마음을 울리지만 실생활에서는 가엾은 것이다. 유태인들에게는 돈이란 가치관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돈 밝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부자는 되고 싶어 한다. 돈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피하지 말라.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말해라. 우리는 흔히 일상을 전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일상은 돈의 전쟁이 아닌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전쟁은 적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돈의 난장판에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가늠할 수 있는 또렷한 기준이 없다. 우리는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어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난장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볼테르가 정확히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할 때는 칼날 바로 끝에서 성공하며 우리가 죽을 때는 손에 든 무기로 죽는다. 그 점을 가리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온갖 협잡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 세계에서 사람은 강철 같은 기질을 운명의 일격을 막아낼 갑옷을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가기 위한 무기를 지녀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기나긴 돈을 건 전투다. 인생의 매 단계에서 쉼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난장판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 먼저일까? 인간다운 삶이 먼저일까? 인류는 이 문제로 수천 년간을 씨름해왔지만 아무도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애매하게 덮어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눈을 시뻘겋게 뜨고 돈을 밝힌다고 해서 뜻대로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간다운 삶을 우선한다고 해서 제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 행로마다 궤도를 수정하기도 하며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돈이냐 삶이냐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서 풍부한 인생보다 더한 부는 없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다. 부자가 되면서 비로소 부의 불편함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은 해마다 분명해져 가고 있다. 을 만들거나 채소를 키우거나 식료품을 팔려는 이들은 금융투기꾼들이 그들을 압도하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이는 쓰레기가 생산자들을 압도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점이지만 한편 근본적으로 도덕적 문제이다. 한 무더기의 규제로도 이를 풀 수 없다. 돈을 실질 가치와 혼동하는 현상은 계속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손으로 가리켜 보여줄 순 없을까? 영화 매트릭스의 예를 들어보자. 주인공 네오는 가상세계의 삶이 자신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부터 과감하게 뛰쳐나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속의 실제와는 상관이 없이 매트릭스 세계에서의 삶을 그 자체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인간이 매트릭스에 속해 있는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상을 통해서 부와 명성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다. 매트릭스 안에서 영화배우 장동건이나 전지현의 삶을 자기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축구선수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슛을 날리고 미스 코리아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혹은 강남의 아파트 100채 혹은 삼성동 아이파크 단지 전부를 혼자 소유하는 삶도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에서 자신의 이상을 상상해본 사람들은 실현이 된들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이러한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중에는 가상세계의 삶을 축복받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온몸으로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제2의 인생이라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성공이 끝없이 이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비된 인생은 과연 행복할까? 아마도 끔찍한 인생일 것이다. 완벽하게 보장된 행복은 오히려 끔찍한 권태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인생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음이 분명하다. 인생에서 모든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파생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행복이지 절대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온갖 고통을 겪어가며 성취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임의로 선물해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여자에게 인기 없는 현실을 어떻게든 좀 해봐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파스칼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각자 자기 생각을 살펴보라. 우리 생각이 온통 과거 또는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거의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 혹 생각한다면 미래를 사용하기 위한 빛을 그것에서 빌려오기 위해서일 뿐이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고 단지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